외국인 투자 대상 제한업종 및 허용 기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입니다. 총 3가지 업종이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26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이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 투자 비율을 제한한다기보다는 허용 기준에 보시면 좀 특별한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벼 재배하는 것하고 보리 재배를 제외하고는 허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한다면 외국인 투자 기업도 농업을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벼 재배와 보리 재배만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통계청이 운영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사이트에 보면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곡물작물, 식량용 뿌리작물, 콩과작물 및 기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에서 농업을 경영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앞에 있는 것처럼 벼 재배와 보리 재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다, 그렇게만 답변을 하고 끝을 낸다면 그것은 상당히 부족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묻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어야 그것이 좀 제대로 된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농지 소유는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경자유전의 원칙,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돈만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데 특별한 제한은 없겠습니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농지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농지법에 보면 농지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농업인이나 농업 생산자 단체, 농업회사 법인 등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해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그 외국인 투자기업 이름으로 농지를 취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는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예외인데, 참고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개인에만 해당이 됩니다. 총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합니다. 부부가 있을 때 남편이 1,000제곱미터 미만 소유하고 또 부인이 1,000제곱미터 미만 소유하고 이렇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세대원 전부가 합쳐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로 도시민들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경우, 또 장차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이라고 한다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연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외국인도 재료 자격에 따라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이 기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D8 비자를 받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장기간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취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어떤 지자체에 따라서는 외국인에 대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전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외국인도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농지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농업회사법인은 외국인이 단독으로는 설립할 수 없고 한국에 자격 있는 합작 파트너가 있어야 됩니다. 보시는 대로 농업회사법인의 총 출자액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 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분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50억 원이라고 했을 때
농업인 등 자격 있는 합작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 5억 원, 10%는 투자를 해야 되고, 기타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설립된다면 외국 법인 등이 되겠죠. 근데 이것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농업회사법인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농업인이라든지 일반 기업이라든지 또 외국인 개인이라든지 외국 법인은 출자 한도가 100분의 90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45억 원까지만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또 다른 제한이 있죠. 외국인은 투자를 하려면, 안 하려면 모르겠지만 하려고 하면 또 너무 적게 할 수는 없고 최소 10%에 해당하는 5억 원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총 출자액의 100분의 90을 너무 강요하다 보면 농업회사법인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농업인 등의 부담이 너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대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총 출자액에서 8억 원을 제외한 금액을 비농업인이 출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100억 원입니다. 물론 농업회사법인이겠죠. 이럴 때 농업인 등은 최소 8억 원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비농업인이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인 경우에 92억 원은 외국 법인이라든지 외국인 개인이라든지 일반 기업이라든지 비농업인이 출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외국인은 투자를 하려면 최소 10%에 해당하는 10억 원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외국인 투자와 농업회사법인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0121입니다. 유구사육업으로 되어 있고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유구를 사용하는 산업활동, 젖소 이외에 기타 용도의 소 사육업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용 기준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46313 육류도매업이 있습니다. 육류도매업이라고 하면 가축 및 기타 육지동물의 신선, 냉장, 냉동한 도축고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데 예시를 든 것을 보면 우육 및 돈육 도매, 가금육 도매, 기타 조류고기 도매, 냉장육 도매 이런 것들이 육류도매업에 해당이 되고 허용 기준은 보시는 대로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이 됩니다. 이상입니다.